마지막입니다. 어디 갔어요? 그 애기들이 적군이에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뭐 남았냐니까 지금 남은 게 이제 지금 7번, 8번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거 하고 저당권하고 가등기 남았습니다. 그 세 파트 때문에 힘듭니다. 자, 그 세 파트인데요. 일단 7번, 8번 문제는 뭐냐니까. 자, 여러분 책을 가볼게요. 책을 가보시면 297페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 파트가 있죠. 자, D페이지 넘겨보세요. D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거기 60일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게 있죠. 그죠? 자, 그리고 한 장 더 넘겨보세요. 300페이지. 저 여기 또 가불병 나오죠. 그죠? 자, 여기가 이제 문제, 무슨 문제냐니까. 자, 298페이지 나오는 거는요. 두 사람 간의 문제입니다. 거기 타이틀을 보세요. 박스 타이틀을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을 목전한 계약을 체결했죠. 소유권 이전을 목전한다면 두 사람 간 소유권 넘어가는 거죠. 갑과 을입니다. 두 사람 간의 소유권 이전을 목전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죠. 60일 이내 이전 등기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0일이 언제부터 60일이냐, 요게 문제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60일이냐 문제고. 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300페이지는요. 300페이지는, 자, 가불병 세 사람이죠. 전매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요 문제입니다, 지금. 자, 이 문제인데, 일단은요, 두 사람 간의 문제, 298페이지 두 사람 간의 문제는요, 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등기된 부동산입니다. 지금 매매를 했단 말입니다. 매매를 했을 때 등기된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소유권 넘겨죠. 그러니까, 등기된 부동산은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된다,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이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등기된 부동산 매매를 했다면은 바로 이전 등기 하면 되잖아. 그죠? 바로 이전 등기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밑에 미등기 부동산 매매를 했습니다. 그럼 이전 등기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보존 등기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보존 등기, 보존에 한 글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은 계약을 했을 때 60일 이내 무슨 등기할 것이냐, 이전 등기할 때 언제부터 60일 이내 이전 등기할 것이냐 문제가 위쪽, 보존 등기를 할 때 언제부터 60일 이내 보존 등기할 것이냐 아래쪽,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전 등기 기산점은요, 거기에 동그라미 1번 계약이, 동그라미 2번 계약이 이래 됐죠. 그러면 이전 등기 기산점은 계약이 무슨 계약이냐, 계약 종류를 봐야 됩니다. 계약 종류가 쌍무계약이라면 반대급부 이행한 날부터 60일 이내 이전 등기해야 돼요. 근데 편무계약입니다. 편무계약이라면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이전 등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앞면에 있습니까? 민법에서 배운 겁니다. 그걸로 대체하면 되고. 자, 밑에 겁니다.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그럼 보존 등기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존 등기는요, 언제부터 60일이냐.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계약 체결할 당시에 보존 등기 할 수 있었던 경우, 즉 완성된 경우 돼 있고, 2번 계약 체결하고 나서 보존 등기 할 수 있게 된 경우, 신축 중인 경우 이렇게 됐죠.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자, 5층짜리 빌딩 매매합니다. 5층짜리 빌딩을 매매하는데 그 매매할 당시에 그 5층까지 다 올려놓고 건물을 완성해놓고 등기만 안 한 상태에서 팔아먹을 수 있죠. 그게 1번. 자, 2번은요. 5층짜리 빌딩 매매합니다. 5층짜리 빌딩 매매하는데 5층 올라가기 전에 4층까지만 올라간 상태에서 5층까지 올려가지고 소유권 넘겨줄게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건물 신축 중에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밑에 겁니다. 자, 그럼 위에 겁니다. 자, 완성된 상태에서 팔아먹었습니다. 완성된 상태니까 당장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까? 당장 보존 등기 할 수 있죠. 그럼 당장 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한 날부터 바로 60일 이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약 체결이 붙습니다. 자, 그런데 5층짜리 빌딩을 매매하면서 4층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4층까지 올라간 상태라면 당장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보존 등기는 건물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상태에 5층에 다 올라가야 되죠. 보존 등기 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보존 등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세부적으로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들은요, 등기된 부동산 이전 등기하는데 이거는 민법적 지식으로 해결하면 되고, 자, 밑에 거 미등기 부동산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들어보는 게 처음일 뿐이지 사망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심하는 거는요, 뭐만 조심해야 되느냐? 완성된 상태에서 미등기 건물 매매를 했을 때는 계약 체결한 날부터다.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당장 할 수 있으니까 당장 하란 말입니다. 거기에 반대급부의 이행일 이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체결한 날부터 바로 60일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거 조심하면 되고, 자, D페이지. 자, 전매입니다. 자, 전매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가령 이런 겁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했어요. 을하고 다시 병하고 다시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여기 있는 상태입니다. 자, 결국 병한테 넘어가야 됩니까? 을로 왔다가 갈까요? 병으로 바로 갈까요? 중간신경 같은 게 합의 없습니다. 왔다 가야 됩니까? 바로 가야 됩니까? 다 가능합니다. 왔다가 가야, 을로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을로 오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니까? 자, 얘가 얘하고 팔아먹고 다시 사가지고 팔아먹을 때, 자, 두 번째 계약을 언제 하느냐 말입니다. 언제 팔아먹냐니까? 자, 이 갑하고 을하고, 자, 여기 1억짜리입니다. 자, 1억짜리 땅을 계약합니다. 자, 1월 1일자리 계약했습니다. 성금 1,000만 원 주고. 자, 잔금 좀 멀리 줄게요. 3월 1일자 잔금 9천 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을에 병한테 팔아먹는 시점이 계약금만 걸어놓고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까? 잔금 다 치르고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자, 잔금 다 치고 요 팔아먹습니다. 요 별표입니다. 자, 흰색입니다. 요때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잔금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팔아먹었다면은 이 을은요, 잔금 지급하고 나서 팔아먹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갑에서 을로 왔다가 병하는 데 가야 됩니다. 얘 빠지면 안 돼요. 노나지 때 팔아먹습니다. 잔금 치기 전에 팔아먹습니다. 잔금 치기 전에 팔아먹었다면요, 이 팔아먹는데 어떻게 팔아먹느냐?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기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게 실제로 3억짜리 땅입니다. 이게 시세가 실제는 3억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무슨 사연지요? 급하게 1억으로 매물을 내놨습니다. 여러분의 을입니다. 여러분의 을입니다. 여러분 중개사로 칠게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3억짜리 땅을 1억으로 내놨습니다. 빨리 중개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거는요, 빨리 찍어야 됩니다. 자, 내가 찍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중개사면 못 찍습니다. 중개사면 이거 자기 날라갑니다. 그럼 이때는 실제로 이렇다면 바지를 내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을이 찍었잖아요. 그죠? 찍었습니다. 찍어서 팔아먹습니다. 팔아먹는데요,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가느냐? 내가 잔금까지 치르고 나서 넘겨줄게라고 해도 되죠. 팔아먹을 때. 그리고 내가 사가지고 찍어가지고 피부채가 바로 팔 수도 있죠. 그죠? 피부채가 바로 팔아먹었습니다. 피부채가 바로 팔아먹었다면 나는 소유권 취득해야 하네요. 안 하지. 그러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내한테 안 넘어옵니다. 내가 잔금까지 치르고 나서 넘겨줄게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내가 소유권 취득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일단은요, 팔아먹는 것이 언제 팔아먹냐? 먼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후냐 전이냐, 일단 경우가 나눠지고, 잔금 지급하기 전이다 말입니다. 전이면 또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를 보세요. 책을 보세요. 자, 이 계약, 두 번째 계약하는 취하는 시점이, 자, 1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후라는 글자 보입니까? 요 그림 바로 밑에 박스 쳐놨잖아요. 이 계약을 체결 시점이 있죠. 이 계약을 체결 시점이 1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후 돼 있죠. 후 동그라미 치세요. 1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후다 말입니다. 후다 그러면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을 앞으로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에 등기 절차가 을 명의로 등기 후까지 미칠 거세요. 중간자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1계약 때는 잔금 지급 전 동그라미 치세요. 요때입니다.
전이다 그러면은 두 가지 사망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피부처가 바로 팔아먹을 수 있죠. 자, 피부처가 바로 팔아먹는다는 얘기는요. 내가 소유권 취득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밑에 이 계약의 의미가 계약 당사자 지위 이전 계약입니다. 자, 물어보세요. 얘는요. 얘는 잔금 치르기 전에 샀죠 지금. 얼마 주고? 계약금 걸어놨죠. 얼마? 1,000만 원. 그럼 나는 1,000만 원짜리 매수인 집이 갖는 겁니다. 그 1,000만 원짜리 매수인 집에다가 피 5천만 원 붙여가 바로 팔 수 있죠. 그럼 매수인 계약 당사자 집이가 원래는 얼마짜리? 1,000만 원이죠. 근데 5천만 원 피 붙여가 6천만 원짜리 됐죠. 6천만 원짜리 매수인 집이를 바로 팔아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매수인 집이를 바로 팔아먹으려면 나는 매수인이 아니잖아요. 얘가 매수인 돼버리죠. 내한테 왔다 갑니까? 바로 갑니까? 바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그것이 밑에 계약 당사자 지위 이전 계약인 겁니다. 이거는 피부처가 바로 던져버린 겁니다. 피부처가 바로 던져버리니까 중간적으로 등기해야 하네요. 안 하지. 을명의로 등기 안 합니다. 그냥 병으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자 앞으로 보세요. 내가 잔금 치르 전에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내가 파는 거지 피부처가 바로 던질 수도 있지만 내가 잔금까지 치르고 나서 소유권 취득한 다음에 넘겨줄게 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게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자,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 소유권 이전한다 그러면은 중간적으로 을 앞으로 와야 되죠. 을명의로 등기 후지. 다시. 얘가 팔아먹을 때 잔금 치르기 전에 팔아먹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팔아먹느냐. 얘가 소유권까지 취득한 다음에 넘겨줄게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뭘 넘겨주는 겁니까? 소유권 넘겨주죠. 소유권 넘겨주기로 계약했다면 자기가 바로 소유권 취득해야지. 그러니까 을로 등기해야 되지. 근데 계약 당사자 매수인 집위를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내가 소유권을 취득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넘어가는 거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일단은요. 두 번째 계약을 팔아먹는 시점이 잔금 지급 후다. 후다 그러면 무조건 중간적으로 등기해야 돼요. 잔금 지급 후니까 무조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잔금 지급하기 전이다. 그러면은 두 번째 계약 내용을 봐야 됩니다. 요 두 번째 계약 내용이 소유권 넘겨주는 거냐 매수인 집이 넘기는 거냐 거기에 따라 답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시험에서 298페이지입니다. 298페이지가 적용되는 거는요. 갑을 두 사람 나온다면은 298페이지. 갑을 병 세 사람 나오면은 300페이지 요겁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어느 거 적용할 거냐 말입니다. 보기 문항에 두 사람 나왔다 298페이지. 세 사람 나온다 그러면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라면 일단 잔금 지급 전이냐 후냐 먼저 보고 후다 그러면은 중간적으로 등기해 끝. 전이다 그러면은 두 번째 계약을 내역을 다시 봐야 된다. 됐죠 그죠? 그렇게 적용합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7번 문제. 자 보기 1번. 문제가 쭉 보세요. 몇 사람? 두 사람. 그러면 아까 전에 60일 그겁니다. 자, 을 토지에 대한 분할 정려 계약. 자, 정려입니다. 정려, 편무, 쌍무. 정려는 편무 계약, 쌍무 계약. 편무 계약이면 언제부터? 효력 발생한 날부터. 그러니까 인도받은 날 틀렸지. 자, 보기 너무 어려워요. 자, 보기 3번부터 갈게요. 보기 3번. 쭉 보세요. 몇 사람 등장했어요? 세 사람. 그러면은 300페이지 얘기입니다. 한번 봅시다. 을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 전, 이전 동그라미 시죠. 전이다 그러면 두 번째 계약 내용 다시 봐야 되죠. 자, 두 번째 계약 내용은 이전 동그라미 쳤죠. 동그라미 친 글자 바로 뒤를 보세요. 그 바로 뒤를 봅니다. 바로 뒤 보니까 매수인 집이 이전되어 있습니까? 밑줄 거세요. 그럼 전이다 그러면 두 번째 계약 내용 봐야 된다 그랬죠. 소유권 넘기는 거니까 매수인 집이 이전입니까? 매수인 집이 이전이죠. 그러면 중간자로 등기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럼 중간자 갑이잖아요.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다 그러면 안 되지. 틀렸지. 자, 5번 갑니다. 5번. 두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시사람 볼게요. 을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 체결한 갑이 갑이 잔금 지급 후 동그라미 시제요. 후입니다. 그럼 결론 바로 갑니다. 중간적으로 등기해야 하네요. 해야 되죠. 그럼 감명으로 등기해야 된다. 맞지? 5번. 풀겠죠? 그렇게 푸는 겁니다. 자, 4번 갑니다. 갑이 자기 소유권, 소유 건물의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아니한 채 을과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자, 두 사람, 세 사람. 두 사람. 그럼 298페이지. 자, 보존 등기입니까? 이전 등기입니까? 보존 등기지. 보존 등기잖아요. 그럼 보존 등기라면 보존 등기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해야 되죠. 보존 등기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다면 언제부터? 계약 체결한 날부터 바로 60일이지. 거기 저는 보존 등기 할 수 있게 된 날부터 그러면은 안 되지. 틀렸지. 해결됐습니까? 자, 그거 4개만 합시다. 자, 2번은요. 자, 일단 그거 4개만 하세요. 4개만 하시고 2번 한번 볼게요. 자, 갑을병 세 사람이죠. 자, 세 사람이다. 을의 토지 매매 계약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 전 동그라미 시세요. 전이죠. 그럼 두 번째 계약 내용 말이죠. 전이라는 글자 바로 뒤를 보세요. 바로 뒤를 보니까 뭐라 되어 매도 위에다가 적으세요. 소유권 이전하고 적으세요. 매도 안 되는 소유권 넘겨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소유권 넘겨주니까 중간적으로 등기해야 하네요.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 두 번째 주 제일 마지막에 감명으로 이전 등기 신청하여야 한다. 맞죠? 자,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매도잖아요. 매매는 편무계약, 쌍무계약. 쌍무계약이니까 언제부터? 반대급부 이행한 날이잖아요. 그 두 번째 줄에서 병과 계약 체결한 날 요게 틀렸어요. 잔금 지급한 날 요렇게 와야 돼요. 감명으로 등기해야 되고 요거는 한 단계 더 물었던 겁니다. 매매니까 쌍무기하니까 잔금 지급한 날부터 감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2번에서는 정답은 제약 체결하는 거기 잔금 지급하고 거기에 틀렸습니다만은 감명으로 등기해야 된다. 그것부터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8번 문제. 틀린 거 찾습니다. 자, 보기 1번입니다. 자, 보기 1번. 자, 사람은 몇 사람 등장했어요? 갑을 두 사람. 두 사람이니까 298페이지. 자, 정려죠, 정려. 정려입니다. 정려는 편무, 쌍무. 편무. 그러면 효력 발생한 날부터 맞지. 자, 2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기한에 X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려면 원인된 계약의 효력을 일치하지 않는다. 60일에 등기 안 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무효되는 것은 아니지. 과태료 먹을 뿐이지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자, 3번. 자, X부동산에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을에게 정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두 사람이죠. 두 사람. 자, 두 사람인데, 자, 보존 등기 할 수 있음에도 등기 안 했다는 얘기는 보존 등기 하는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 한다면, 자, 등기 할 수 있었나, 없었나 따지세요.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으니까 언제부터? 계약 체결한 날부터 바로 60일이죠. 그러니까 정려 계약의 체결일이 보존 등기 기산일 맞지. 자, 4번. X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기한 등기 신청하지 않고 을이 병에게 자, 소유권 이전을 양도하여 당연히 그 양도하여도 당연히 그 양도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등기 안 하고 다시 팔아먹어도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겁니다. 과태료 문제일 뿐이지 요거는 단속 규정입니다. 5번. 만일 갑이 을에게 X부동산에 매도하였습니다. 자, 두 사람, 세 사람. 두 사람이면 편무, 쌍무라면 언제부터? 반대급부 이행일 잔금 지급한 날부터 60일 이내 이전 등기해야 되는 것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는 아니지. 그러니까 5번이 틀렸지. 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연습하세요. 자, 난코사는 끝났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쉽다 그러더만 또 어렵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유정입니다. 유언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보기 1번. 유정으로 기한을 붙습니다. 기한을 붙으면요. 원래 유정은요. 등기하는 건 언제부터는 유언의 효력 발생한 날부터 등기하는 겁니다.
근데 기한이 붙었다면 기한 도래 일이 원의 시죠. 원의 일자입니다. 조건이 붙었다면 조건 성취일이 됩니다. 자, 포괄 유정입니다. 포괄 유정 수정자미로 등기 없이도 유정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서 물권 면허의 효력 발생한다. 맞습니까? 포괄 유정. 포괄 유정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습니까? 상속과 똑같잖아요. 등기 없이죠. 자, 유정거래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상속 등기하고 넘어갑니까? 바로 넘어갑니까? 수정자로 바로 넘어가는지 상속 등기 안 합니다. 자, 보기 4번은 패스. 보기 5번.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 유정입니다. 특정 유정은 매매와 똑같은 겁니다. 특정 유정 밑에 매매 적어보세요. 미등기 부동산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등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보존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해야 되죠. 그러면은 보존 등기는요, 유언집 정여자 명의로 보존 등기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정여자 죽었잖아. 지금 유정이니까.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정여자의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등기라도 수리합니다. 유류분이 또 뭐냐 말입니다. 끝도 없어요, 이게. 유류분은 이런 겁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요, 내 전재산은요, 다른 사람 누구 A 준다 그래버리면은, 그럼 그 아버지가요, 돌아가시면서 내 전재산 A 준다는 그 표현이, 의사표시가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유효입니다. 당연히 유효합니다. 근데 당연히 유효하다. 그러면은, 근데 그 누구 재산입니까? 누구 재산 준 겁니까? 아버지 거죠.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가 마음대로 줬으니까 아버지 의사가 존중돼야 됩니까? 자, 아버지가 재산을 8억을 남겼어요. 8억을 남기면서 돌아가시면서 내 전재산은 A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A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 재산이니까 아버지 의사가 존중돼야 됩니다.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근데 다 준다라고 아버지 의사만 존중을 해버리면은 상속인이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인도 보호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 의사 존중 반, 상속인 보호 반, 딱 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의사에 따라서 반은 주고 반을 안 주는 겁니다. 상속인 보호해서 남겨둬야 됩니다. 그게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아버지가요, 돌아가시기 전에요, 한 3개월 전부터요, 옆집에 있는 꽃다방의 김양하고 좀 친하게 지냅니다. 꽃다방의 김양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꽃다방의 김양이 집에 뛰어오면서 종이를 한 장 들고 옵니다. 그 종이에 뭐라고 적혀있냐? 내 전재산 8억의 재산을 꽃다방 김양 다 준다 그랬단 말입니다. 꽃다방 김양 줘야 되느냐 말입니다. 원래 아버지 의사니까 아버지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게 맞죠. 근데 상속인 보호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 8억 남긴 재산 중에 4억은 꽃다방 김양 줘야 돼요. 4억은요 상속인에 주는 겁니다. 상속인. 그럼 상속인은 얼마 받을 거라 했습니까? 4억. 4억 받는 겁니다. 원래 8억 받을 거였죠. 거기서 반 4억만 받는 겁니다. 그럼 4억만 받고 그럼 꽃다방 김양은 4억만 가져가야 되죠. 꽃다발 김양이 4억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그 꽃다발 김양이 실제로 그 정려 증서 있죠, 그죠? 요정 있죠, 그죠? 유언 증서 가지고 그 상속인한테 올까요? 왔다가는 맞아 죽어요. 안 오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 그 서류 가지고 바로 등기하러 가겠죠, 그죠? 등기하러 갑니다. 등기관은 그 등기 전 재산 다 준다는 등기는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받아준단 말입니다, 이게. 안 받아줄까요? 늦게 오잖아, 그죠? 받아줍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꽃다마의 김양의 의사에 따라서 유류분은 침해하잖아, 지금. 상속의 유류분 침해하죠. 유류분을 침해하나 등기를 했을 때 만약에 유류분이 소멸한다 그러면 받아주면 안 돼요. 근데 유류분을 침해하는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유류분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럼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유류분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류분 침해하는 등기는 등기관에 그대로 해줍니다. 제가 지금 꽃다방에 김양이라 그래서 주면 안 될 것처럼 느끼십니다, 지금. 근데 아버지가 좋은 뜻으로 내 전재산은 어느 재단법인에 기증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재단법인에 기증한다 했을 때 그러면 재단법인에 등기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회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 의사 좋은 뜻에 나도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는 일단 해주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런 겁니다. 별시하는 게 다 했어요, 그죠?
미안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자, 이 10번 문제. 10번.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 틀린 것은 자, 민부상 조합, 조합미관은 등기 안 됩니다. 자,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합니다. 그 부동산 처분 제한 등기와 부동산에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지금 말소할 수 없다. 자, 수용입니다. 수용은요. 자, 여러분 교재에서 어디로 가느냐니까. 자, 수용은요. 자, 여러분 교재에서 자, 이리 가보세요. 자, 317페이지 가보세요. 317페이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되어 있죠. 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다른 거는 다 생략하고요. D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D페이지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4번 봅니다. 자, 318페이지. 자, 동그라미 4번에서 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에서 참 읽어볼게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경우 다음의 등기는 등기원에 직권 말소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의 등기, 직권 말소하는 게 우체전은 뭐였냐? 자, 기억에서 수용한 날 이후에 소유권 박스 쳐보세요. 자, 기억에서 소유권 박스 쳐보시고, 니은에서 소유권 이배 권리 박스 쳐보세요. 자, 기억과 니은 박스 두 개를 같이 보세요. 소유권과 소유권 이배 권리라 그랬죠. 소유권과 소유권 이배 권리면 다 하네. 모든 권리 다 하네. 자, 디귿입니다.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처분 제한 등기, 가등기 다죠. 그럼 기억, 니은, 디귿 세 개를 같이 보세요. 그럼 다 날아갑니까? 다 날아가죠. 그러면은 수용은 원칙이 되니까 모두 날아간다. 이게 대원칙인 겁니다. 모두 날아간다 원칙 잡아두고 자, 기억입니다. 기억에서 다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제보는 다만 수용의 날 이전 동그라미 시제요. 에 개시된 상속을 원하는 한 소유권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 기억의 첫 번째 줄 박스 친 게 소유권은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용보다 빠른 소유권은 안 날아가는 겁니다. 수용보다 빠른 소유권은 안 날아가고요. 니은입니다. 자, 소유권 200원에 다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A,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요역지 지역권은 안 날아가요. 요역지 지역권은 말소 안 되고요. B, 위원회 재결로적 존소의 인정들에게 살려두자라고 약속한 거는 살려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자, 기억에서 단서 다만 안 날아가 수용보다 빠른 소유권은 안 날아간다 그거 하고 요역지 지역권은 안 날아간다 그 두 가지만 합니다. 그 두 가지. B 그는 10분 나올 일 없으니까. 그러면은 10번에서 보기 2번 볼게요. 10번에 보기 2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 다 날아간다 원칙이었죠. 안 날아가는 게 뭐냐? 수용보다 빠른 소유권하고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은 안 날아간다 그랬죠. 그러면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은 안 날아간다. 이거는 맞죠. 근데 처분 제한 등기 이거는 말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분 제한 등기 그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건멸 멸실 등기입니다. 그 멸실 등기는요. 자, 멸실 등기는요. 사실의 등기죠. 사실의 등기니까 대장 정리한 날보다 1개월에 해야 됩니다. 1개월에 해야 되는 걸 안 할 때는요. 그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신해서 멸실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멸실 등기는 사실의 등기 때문에 대장을 가지고 가면 남들이 대신할 수가 있어요. 자, 보기 4번. 그 집합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자, 규약상 공용의 공용 부분의 뜻을 정한 규약 폐지. 공용 부분은 아까 전에 표제부만 둔다 그랬죠. 표지만 두는데 그 규약을 폐지했습니다. 무슨 등기한다? 보존 등기한다. 아까 전에 했던 얘기잖아요. 자,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수용 재결의 실료로 그 말소 등기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인 명의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신청할 수 없다. 자, 공동으로 말소 등기해야 됩니다. 재결이 실료되어서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말소는 공동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합니다. 이전 등기 말소하는 거는요. 수용 당시의 소유자가 권리자가 되고 그리고 현재 등기부상 명의인이 공동으로 말소 등기합니다. 단독이 아닙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은요. 거기 자 2번, 4번 요 정도 봐두시면 될 겁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수용으로 인한 등기 절차인데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냐니까 수용은 다 날아간다 그랬죠. 수용은 다 날아간다 했습니다. 자, 보세요. 수용입니다. 원칙은요. 수용을 할 때 적지 마세요. 아까 제 책에 썼으니까 원칙은 직권 말소합니까? 자, 근데 예외적으로 직권 말소 안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수용. 이전의 소유권은 안 날아가죠.
그리고 두 번째 요역지 지역권은 안 날아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그러면은 11번 같은 문제 나왔을 때는요. 일단은요. 날짜 보지 마세요. 날짜 보지 마시고 뒤로 갑니다. 뒤로 가죠. 요거 두 개 남기고 다 날려버리세요. 자, 보기 1번입니다. 소유권 잠시 보류. 보기 2번 소유권 잠시 보류. 보기 3번 건재당권 여기 포함되지 않죠. 그냥 날려버리세요. 보기 4번 여기 포함되지 않죠. 그냥 날려버리세요. 보기 5번 여기 포함되지 않죠. 그냥 날려버리세요. 그러니까 3번, 4번, 5번은 날짜 볼 필요 그냥 날아갑니다. 자, 소유권이죠. 그럼 소유권은 수령보다 빠르냐 늦으냐 따집니다. 자, 수령이 며칠자입니까? 4월 1일이죠. 자, 보기 1번입니다. 자, 2월 1일 상속을 원으로 소유권 이전, 5월자 소유권 이전 등기했습니다. 보기 1번의 소유권 등기는 5월 1일자 있죠. 언제 소유권? 상속이 2월 1일이죠. 그럼 이 소유권은 상속한 시점, 등기한 시점. 상속한 시점, 그럼 2월 1일자 소유권이죠. 수용은 며칠자? 4월 1일. 그럼 상속이 빨라요? 수용이 빨라요? 상속이 빠르죠. 그럼 이건 살리지. 보기 2번. 2월 7일 매매로 인한 5월 7일 소유권 등기였습니다. 그럼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매매한 시점, 등기한 시점. 등기한 시점이죠. 이거는 며칠자 소유권? 5월 7일. 수용은 4월 1일이죠. 수용보다 늦죠. 날려버리죠. 그렇지? 1번 남죠. 12번. 자, 보기 1번. 보기 1번. 상속을 원으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은 필요 없다. 이거는 농지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기 2번.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하는 거 이전되는 지분은 신청 정보 내용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일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할 때는 얼만큼 넘어가는지 지분 적어줘야 됩니다. 3번. 대지권 등기하고 나서 구분가면 건물만 소유권 이전할 수 없죠. 자, 등기 절차 명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판결을 받았다면 10년이 지나도 할 수가 있죠. 자, 성상 권리자가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판결은 진정성 보장됩니까? 믿어도 되죠. 믿어도 되니까 등기필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13번. 자, 갑 토지 합유자 갑과 을 중 을이 사망했습니다. 특약이 의미 없는다. 갑이 그 토지를 제3적의 매도 이전 등기하기에서는 먼저 갑 명의로 합유 명의 변경 등기합니다. 합유에서는요. 합유에서는 실질적 지분이 넘어가는 거라 하더라도 등기 절차는 무조건 합유 명의 변경 등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합유에서는요. 무조건 합유 명의 변경 등기입니다. 그러면 병한테 팔아먹는 거는 그 제3제 팔아먹는 그 다음 문제고 갑을이 합유였죠. 한 사람 죽었죠. 그 합유일 당시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합유 명의 변경 등기하는 겁니다. 2번 종중입니다. 종중 부동산입니다. 종중이 부동산입니다. 등기랍니다. 자, 등기할 때 권리자 의무자 종중이 땅 샀습니다. 그 땅은 누구 땅? 종중 땅. 등기 신청은 누가 합니까? 종중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해요? 대표자. 대표자가 신청하죠. 종중이 등기소에 간다는 건 뭐 없잖아 이게. 자, 4번. 농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원해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이전 등기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첨부 해야 됩니다. 농지법, 농지죠, 농지. 지금 옳은 거 찾죠. 보기 2번에서 종중이 등기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누구? 대표자. 그럼 보기 2번에서 대표자가 권리자로 되어 있죠. 아니잖아요. 종중이 땅 샀다. 누가 권리자? 종중이 권리자고 신청은 대표자고. 대표자가 신청인일 뿐이지 권리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농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원해로 소유권 이전 경우에다 농취증 첨부할까요? 안 합니다. 공유로 취득할 당시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했을 거 아니에요. 공유로 취득할 당시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했을 거니까 분할한다는 이유로 다시 첨부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공유 지분 저당 인정돼야 안 돼요. 지분 저당 가능하다. 지분만 팔아먹을 수 있다. 자, 합유입니다. 합유에서는요. 합유자 중 합유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을 동의해서 지분을 제3적에 처분했습니다. 합유에서는 등기는 무조건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합유 지분 이전 등기란 말이 없습니다. 자, 14번. 자, 신탁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신탁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신탁에 관한 얘기는요. 자, 책으로 잠시 가볼게요.
자, 322페이지를 가보세요. 322페이지 가보시면은, 자, 신탁에 관한 소유권 이전되기 그림이 있죠. 그죠? 자, 그 그림에서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신탁은요,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거 지금 설명하면요,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기 힘듭니다. 근데 문제 푸는 거는 간단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이유가요, 이 상황 설정하려고 그랬습니다. 문제 푸는 요령은요, 묻는 건 항상 일정하다고 합니다. 그 포인트를 잡아드릴 겁니다. 자, 가령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어른한테 맡깁니다. 신탁을 한단 말입니다. 신탁도 계약의 한 종류입니다. 소유권 이전 방법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얘가 맡긴다 신탁자, 얘가 맡아서 관리한다 소탁자입니다. 자, 등기를 합시다. 등기는 1번 소유권 보존. 자, 감. 여기서부터 2번의 소유권 이전 을 신탁 요렇게 등기해서 맞춰버릴게요. 실제 소유자 누굽니까? 갑이죠. 맡겼을 뿐이지 갑이잖아요. 등기부당 소유자는 을 명의신탁입니다. 실권리자와 등기부당 명의인 다른 게 명의신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명의신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냥 가면 안 돼요. 신탁 원부를 첨부해야 돼요. 신탁 원부 사에서는요, 맡기는 사람 신탁자는 갑입니다. 소탁자는 을입니다. 신탁 목적 왜 맡기는지 팔아달라고 맡겼습니다. 신탁기가, 신탁자는 처분 방법 등등 다 맡긴다는 사실에 관한 신탁 원부가 들어갑니다. 신탁 원부가 들어가면은요, 이거는 을한테 등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유자 갑이라는 사실, 즉 신탁 원부를 몇 호를 보세요. 원부 몇 호를 보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를 보는 실제 소유자 갑이라는 사실 나타납니까? 요게 이제 신탁이 되는 겁니다. 요게 없으면 불법인 명의신탁입니다. 요게 있으면 적법한 신탁입니다. 자, 여러분 입장에서요, 시험 문제 물을 때 뭘 묻느냐니까. 지금요, 형식적으로 하나의 등기입니까? 하나의 등기죠. 요게 권리, 소유권에 관한 등기입니까? 소유권 등기죠. 요게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요게 신탁 등기입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시험 문제 묻는 포인트가 신탁 등기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면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탁 등기를 할 때는요, 항상 권리에 관한 등기하고 신탁 등기 요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탁 등기를 할 때 이거를 신탁 등기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요게 신탁 등기입니다. 신탁 등기하고 권리에 관한 등기. 그러면은 보기문항 구성되면은 신탁 등기 하고 어쩌고 저쩌고 예, 권리 등기가 나옵니다. 권리 등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또는 권리 등기하고 권리 등기 이거 하고 신탁 등기 이래 나온단 말입니다. 그 신탁 등기와 권리 등기는 항상 이 두 개 같이 나옵니다. 그 같이 나는 요 등기는요, 형식적으로 하나의 등기, 별개의 등기, 하나의 등기, 하나의 등기냐 아니면 별개의 등기냐 이거 묻는 겁니다. 한 개의 등기냐 별개의 등기냐 이거를 묻는데, 여러분이 하나의 등기냐 별개냐 이거 묻는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힘든 것이. 자, 여기에 관한 얘기만 쭉 골라서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요, 자, 앞부분에 관한 얘기는 쉽고, 자, 뒷부분 가볼게요. 자, 15번. 자, 44페이지 보기 4번 볼게요. 자, 제가 지금 갈로 묶는 거 잘 묶어보세요. 자, 보기 4번에서 신탁 등기 갈로 묶으세요. 자, 신탁 등기 갈로 묶으시고, 자, 신탁으로 인한, 자, 가로 여세 다시,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갈로 묶으세요. 자, 앞에 게 신탁 등기입니까? 뒤에 권리 등기입니까? 이거 두 개는 한 개 등기, 별개 등기. 하나의 등기. 그러니까 동일한 서면 O. 한 개잖아요. 그럼 동일한 서면이시 끝. 자, 15번. 자, 보기 1번. 자, 신탁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 이전 등기 갈로 묶으세요. 와, 함께 가는 신탁 등기, 변경 등기, 신탁 등기, 변경 등기 갈로 묶으세요. 앞에가 권리 등기입니까? 뒤에가 신탁 등기입니까? 이거 한 개, 별개. 한 개. 그러니까 하나의 순위번호 맞지. 자, 또 보기 5번. 보기 5번 신탁 등기 갈로 묶으세요. 신청은, 자, 다시 갈로 여세요.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또는 보존 설정 등기까지 갈로 묶으세요. 앞부분이 신탁 등기입니까?
뒷부분에 어쨌든 권리 등기입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죠. 그럼 이게 한 개 별개. 그러니까 하나의 신청 정보 맞지. 자, 16번에 보기 2번. 자, 등기관이 자, 자주 갈라여세요.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갈라 묶으세요. 와 함께하는 신탁 등기, 말소 등기까지 갈라 묶으세요. 자, 앞부분이 수탁자 고유 재산 된다니까 수탁자에게 소유권 귀속한다는 얘기죠. 그 권리 등기죠. 뒤에 신탁 등기죠. 이거 한 개 별개. 한 개. 하나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손해번호 맞지. 앞부분은 권리고 뒷부분은 신탁이고. 그럼 어쨌든 이거 하고 이거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자, 다시. 자, 보기 3번. 수탁자의 신탁 등기 신청, 신탁 등기 갈라 묶으세요. 뒷부분. 자, 해당부터 갈라여세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 설정 보전 이전 등기 또는 변경 등기 갈라 묶으세요. 앞부분에 신탁 등기, 뒷부분에 권리 등기죠. 한 개 별개. 한 개. 그러니까 동시 맞지. 보기 4번. 자, 처음부터 갈라여세요. 신탁재산 일부가 처분해 권리 이전 등기 갈라 묶으세요. 와 함께하는 신탁 등기, 변경 등기 갈라 묶으세요. 앞부분에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까? 뒷부분에 신탁 등기입니까? 하나 등기, 별개 등기. 하나. 근데 다른 손해번호 틀렸지. 하나지니. 5번. 신탁 등기, 말소 등기까지 갈라 묶으세요. 뒷부분 권리부터 갈라여세요. 권리 이전 말소 또는 말소 등기나 수탁자 고유재산대로 된 뜻의 등기 갈라 묶으세요. 앞부분은 어쨌든 신탁에 관한 등기입니까? 뒷부분은 어쨌든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까? 한 개 등기, 별개 등기. 한 개. 그럼 하나의 신청 정보 맞지. 지금 갈라 묶은 거 있죠. 이거를 여러분이 이걸 상황 설정해서 해석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지금. 결국 권리에 관한 등기하고 신탁 등기 이게 한 개의 등기냐 따로냐 이거 묻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럼 결국 묶어가지고 어쨌든 권리에 관한 등기 하나 있고 어쨌든 신탁 등기 하나 있다. 이거 등기 항상 한 개 등기다. 이것만 판단하면 되잖아 지금. 그 갈로 묶는 거는 여러분 못 묶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어려워한단 말입니다. 감이 옵니까? 그러니까 항상 신탁 등기가 하는 얘기는 이거하고 두 개 이것이 하나의 등기냐 별개 등기냐 이거 묻는 거예요. 어려운 거 묻는 겁니까? 쉬운 겁니까 이거? 아니 시험 문제 출제자가 묻는 게 아주 복잡한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신탁 등기 양식이 권리 등기하고 신탁 등기 두 개가 있잖아 이거. 이 두 개가 한 개 등기냐 별개 등기냐 이거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이거 묻는 거다 말입니다. 그럼 등기부 양식을 묻는 겁니다. 등기부 양식을 묻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거 묻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로로 그걸 묻는 걸 못 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언제부터 나오냐 말입니다. 지금 자 14번에 21회죠. 자 뒷부분 보세요. 15번에 26회입니까? 16번에 27회입니까? 이 근래 나온 거 15번 16번 이거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한단 말입니다. 이거 왜 어려워하느냐니까 지금 묻는 것이 15번 이거부터가 이제 읽어보지 이게 뭔 말인지 감이 안 온단 말입니다. 결국 이제 신탁 등기와 권리 관한 등기 이게 한 개 등기냐 별개 등기냐 이거를 묻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 구분 못 지어서 그런 거예요. 자 14번에 보기 1번입니다. 14번 자 신탁 등기입니다. 요 등기는요 수탁자 얘가 단독을 합니다. 얘가 단독을 합니다. 얘가 했나 안 하면 얘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저저 322페이지 거기 하단부에 다 적혔습니다. 자 수익자는 수익자 또는 위탁자나 수탁자에 대비해 신탁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수탁자가 2인 이상입니다. 수탁자가 여러 사람이란 그 소유관계는 합의로 봅니다. 공유로 그러면 지분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못 팔아먹게 묶어야 신탁재산 관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기 4번 아까 전에 했고 자 그리고 신탁 등기 신청할 때는요 신탁 등기 신청할 때는 신탁의 목적에 관한 신탁 원부로 첨부해야 된다. 그게 보기 5번입니다.
자, 15번 문제. 15번 문제. 자, 보기 1번 하나다. 보기 2번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의 수탁자가 단독을 한다. 단독하는 거 맞죠? 보기 3번. 자, 신탁 재산이 자, 수탁자 고유 재산 되었을 때 밑줄 거 보세요. 수탁자 고유 재산 되었을 때 자, 밑줄 거세요. 수탁자 고유 재산 되었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 취득입니다. 소유권 취득은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소유권 기초에 관한 얘기가 주등기입니다. 자, 신탁도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했고. 자, 16번. 자, 16번은 합의라는 뜻을 기재한다. 자, 15번에 보기 2번 했고, 보기 3번 했고, 자, 보기 4번도 했고, 보기 5번 다 했잖아요. 16번에 보기 2, 3, 4, 5 이거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결국 신탁에 관한 등기하고 권리에 관한 등기 그게 한 개 등기냐 별개 등기냐 그거 묻는 겁니다.